망망대해를 떠도는 여러분들께 유리병 편지를 던질게. 제 두 번째 유리병은요, 양산형 리코 프라모델 거래 인생 조립기입니다. 와! 네, 저희가 이제 저번 주 녹음을 하고 나서 두 번째 녹음을 하러 이제 또 녹음실을 찾았는데요. 저번 주에 또 이제 녹음실 기계를 활성화시키지 못해서 제 아이패드로 녹음을 하느라 음질이 좀 안 좋았는데, 너무나도 다행히도 이번 주에는 연결이 안 됐고요. 다행이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제가 맥북을 가져와서 이번에는 아이패드가 아니라 맥북, 애플의 마지막 16인치 인텔 맥북, 처음이자 마지막 16인치 인텔 맥북에서 녹음을 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조금이나마 좋은 음질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그래도 좀 노력했다는 점 인정해 주시고 좀 들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게 저희한테는 두 번째 녹음이지만 여러분이 듣기에는 몇 번째 이제 파일일지 모르겠는데 그동안 귀로 고생을 해주신 여러분께 또 심심한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이야기 진행해 볼 건데요. 저희가 오늘 가져온 작품은 일본 드라마죠. 양산형 리코 프라모델 거래 인생 조립기 시즌 1입니다. 이게 최근 며칠 전에 시즌 2가 완결이 났어요. 그렇긴 한데 저희는 일단 시즌 1만 시간 관계상 다뤄보기로 하겠고요. 뭐 장르는 그냥 연속 드라마고 일상물이고, 기획 그다음에 원안에는 히타나카 쇼타, 하타나카 쇼타입니다. 감독은 아베라 히데노부 뭐 이런 사람이 있고요. 뭐 이런 것 중에 좀 특이한 부분은 이제 제작 협력에 반다이가 들어가 있다는 거. 어쩐지. 네, 그래서 프라모델 일종의 프라모델 홍보용 드라마인 거죠. 근데 저는 이 반다이의 프라모델 홍보용 컨텐츠는 되게 퀄리티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건담 애니메이션은 건담이라는 프라모델을 팔기 위한 반다이의 어떤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아무리 반다이라고 하는 스폰서가 붙은 프로모션을 위해서 만들어진 드라마일지라도 그 퀄리티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방영 기간은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이제 일본에서 방영을 했고, 한국에서도 너무 늦지 않게 수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티빙이나 웨이브나 왓챠 같은 데서 볼 수 있고, 아직 넷플릭스에서는 볼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해와는 뭘로 보셨나요? 저는 티빙으로 봤어요. 저는 티빙을 아주 열심히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행히 티빙에서 봤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없어서 좀 당황을 했지만 맞아요. 그래도 다행히. 저는 원래는 시즌 1은 웨이브에서 다 봤고, 웨이브를 깔았던 게 이제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 제가 빠니보트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거를 보기 위해서 이제 웨이브를 결제한 김에 그래서 봤다가, 티빙은 또 이제 네이버 플러스 때문에 이제 최저 요금제가 가입돼 있다가 웨이브를 그만두면서 이걸 이제 FHD까지 올려가지고 지금 이제 리뷰하기 위해서 틀어놓은 화면은 티빙입니다. 이렇게 이런 플랫폼들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편당 한 20분 정도 하거든요. 20분. 근데 뭐 앞에 오프닝이랑 뒤에 뭐 그런 거 빼면은 그래도 뭐 조금 더 줄어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볍게 보기에 좀 좋은 작품이다. 저번에 저희가 봤던 마스크걸 같은 경우에는 뭐 한화 호흡도 길고 아무래도 그 내용도 조금 더 딥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은 그것과는 다르게 이제 마스크걸 보느라고 심신이 조금 미약해져 있다. 그럴 때 하나 그냥 뭐 지하철 타고 출퇴근할 때 한 번씩 보셔도 되고, 뭐 그냥 자기 전에 한번 하나 보고 자고 이러게 좀 좋은 작품이고요. 그다음에 총 10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딱 좋아, 딱 좋아. 맞아요. 저 이런 작품들이 많았으면 그러니까 이런 20분짜리 10화에 끝나는 것들을 그냥 계속 보고 싶은 마음. 난 이제 한화에 1시간 이상을 볼 자신이 없어. 맞아. 이게 힘들어.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집중력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영향을 많이 받은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중학교 3학년 때 국어 선생님이었어요. 옆반 담임이셨는데, 그분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어떤 국어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을 정도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 나이 때는 뭘 읽어도 다 재밌을 거다. 근데 내 나이쯤 되면은 집중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진짜 뭐 책 보는 게 너무 힘들고 재밌는 책 발견하기도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점점 청소년기를 지나감에 따라서 집중력, 어떤 컨텐츠를 소비하는 집중력 이런 게 많이 저하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양산형 리코를 혜화에게 추천하게 된 이유를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에 이 제목을 보고 나서는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양산형에 리코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양산형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요즘에 이제 일본의 사회 현상 중에 토요코키즈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뭔데? 가정에서 뭔가 사랑을 덜 받았거나 학대를 좀 받았거나 뭐 아니면 꼭 학대가 아니더라도 마음에 어떤 결핍이 있어서 가출을 한 사람들이 어떤 토요코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물 앞에 모여가지고 아이들이 모여서 이제 가출한 아이들끼리 뭐 이런저런 범죄 행위도 좀 하고 토요코인? 내가 아는 그건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 건물에 대해서는 잘 몰라가지고. 근데 이제 토요코 키즈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 주로 입는 패션이 그 여자 아이들이 주로 입는 패션이 약간 프릴 달리고 검은색 뭔가 메이드복도 아니고 교복도 아닌 뭔가 그런 느낌의 옷들이 홍대에서 있어요. 많이 본 것 같아. 맞아요. 홍대에서도 양산 그 패션을 양산형 혹은 양산계라고 하거든요. 그런 스타일의 옷을. 근데 양산형 양산계라는 곳을 주로 입고 그것을 어떤 캐릭터화 시킨 것들을 이제 지뢰계라고 또 불러요. 이름은 들어본 것 같아. 지뢰계라고 하면은 좀 나한테 잘 맞춰져서 사귀었는데 막 너무 매달리고 집착하고 그러니까 지뢰를 밟았다. 아, 그 지뢰. 네, 이런 식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토요코 키즈 같은 게 이제 막 전국적으로 생겼거든요. 그런 이제 뭔가 가정적으로 안 좋아서 멘탈에 손상을 간 친구들이 자주 입는 옷. 그래서 멘탈이 좀 안 좋은 사람도 맨해라 뭐 그런 식으로 부르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일본 이름에다가 양산형까지 붙어 있으니까 이제 뭔가 그런 가출 청소년들에 대한 이야기인가? 아니면은 정신적으로 혹은 그 양산형 패션, 양산계 패션에 대한 이야기인가? 라는 식으로 오해하기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인식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사실 그렇게 막 궁금한 이야기도 아니어서 별로 안 보고 있다가 제가 또 자주 듣는 어떤 방송에서 좀 간단하게 막 여러 가지 추천해주는 그런 컨텐츠에서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라고 해서 한번 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마침 여름이었는데 또 저에게 여름이었다. 여름이었다. 저는 여름에 일들을 보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뭔가 여름과 일본의 드라마, 일본의 영화가 조금 잘 맞는 느낌들이 좀 있어요. 왠지는 모르겠어. 뭐 대표적으로 가쿠지로의 여름, 키쿠지로인가 가쿠지로인가 그 이제 그 썸머로 유명한 히사이지조의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뭔가 짱구하면 여름 떠올리지 않나요? 맞아. 그쵸? 그런 것들 짱구 이누야샤 저희가 어렸을 때 많이 봤던 작품들 하면 뭔가 여름이란 배경이랑 어울리고 그래서 일들을 자주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봤다가 하면서 스며들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코무카이 리코라는 주인공 여자 직장인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조금 그냥 무난하게 적당히 일하고 퇴근 시간 되면 칼퇴하고 퇴근 시간 이후의 노동을 세상에서 가장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나잖아. 그쵸. 어떻게 보면 평범한 현대 직장인, 뭔가 열정하지 않은 그런 직장인인 리코가 퇴근길에 야지마 모형점이라고 하는 프라모델 샵을 발견하고 거기서 이제 프라모델이라는 취미를 얻게 되면서 일상에 아주 사소한 하지만 좀 중요한 그런 변화들을 겪게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간략하게 등장인물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코라는 주인공은 평범한 일상적인 삶을 사는 직장인이고요. 요다 유우키라는 배우가 역할을 했는데 이분은 노리자케 46이라고 하는 약간 일본의 아이돌 출신 배우고 사실 필모가 이거 말고는 하나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인 배우인데 연기가 생각보다 되게 괜찮았어요. 난 배우인 줄 알았어. 그래서 되게 예쁘장하게 생긴 아이돌 같은 배우가 뉴진스의 혜린을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나카노 쿄코는 리코와 같은 팀에서 일하는 언니 같은 그런 좀 든든한 언니 같은 그런 인물인데 회사에서는 그래도 자기가 생각한 거를 좀 이렇게 거리낌 없이 얘기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막 귀찮은 거를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책임감이 강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요. 군대로 따지면 약간 일말상초쯤. 오, 적절한디? 일 제일 누가 이제 일 시키면 누가 그 제일 먼저 나서서 하고 그 잘하고 빠릿빠릿하고 똥 싸면 수습하고 수습 좀 하고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다카키 신지라는 또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좀 엘리트 팀인 이벤트 1부에서
3부로 옮겨온 입사 2년 차입니다. 그래서 뭔가 일부에서 와가지고 되게 똑똑한 척도 많이 하고 마케팅 용어도 막 서슴없이 하고 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약간 일머리가 없어 사실. 약간 유도리적으고 음. 좀 흠이 있다. 맞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이 배우분이 되게 매력적이었거든요. 너무 귀여워. 약간 샤이니 온유 닮았는데. 아 그죠? 맞아. 근데 뭔가 표정이 되게 뭐랄까 그게 약간 찌질한 표정? 그런 걸 되게 잘 짓는데 그래서 되게 매력적이에요. 되게 캐릭터가 독특하고 그렇다고 표정이 너무 과해서 뭐 몰입에 방해될 정도로 연기를 못하는 느낌의 표정도 아니어서 저는 그 배우가 생각났어요. 요즘 일본에서 활동하는 배우인데 써니에 나왔던 신은경? 아 네네네네 신은경 배우랑 닮았어요. 약간 아, 느낌이 근데 약간 서운하고 귀염귀염하면서 뭔가 이렇게 튀는 연기는 안 하는 그런 느낌? 그러면서도 그 특유의 그 뭔가 살짝 찌질한 표정이 있는데 그 일부러 짓는 표정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매력적이어서 이 배우가 아직 그 한국 나무위키에 등록돼 있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배우 같은데 제가 앞으로 뭐 일본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한두 번쯤 더 마주치고 싶은 그런 배우였어요. 그 다음에 소개드릴 인물은 사루 와타리 아츠시라는 인물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삼총사가 나옵니다. 약간 좀 기성세대 삼총사라고 할까요? 약간 그 고인물 삼대장. 고인물 삼총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인데요. 이제 진급을 못한 고인물 삼총사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40대가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전에는 이벤트 1부에서 소속된 좀 에이스 사원이었다라는 그런 무용담이 들리는 그런 인물입니다. 막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순간 뭔가의 사건을 겪고 이제 열의가 떨어져서 그러니까 이벤트 1부는 에이스들이 있는 막 열심히 일하는 곳이고 이벤트 3부는 약간 한직이어서 물러난 사람들이나 문제아들이거나 업무 능력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능률과 이런 게 좀 떨어지고 이제 벌어두는 수입도 좀 적은 그런 부서죠. 네, 다음 또 삼총사 중 한 명은요. 카지무라 히토시라는 인물입니다. 여기서는 부장 대리라고 불리고 있는데 뭐 자칭 이거는 그냥 붙여준 이름이다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여기 회사 이름이 펀펀 크리에이트예요. 근데 이 회사에서 최고참 사원이어서 사장이랑 동기이지만 지금 3부에서 부장 대리를 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엄청 순해요. 되게 맞아요. 상사 같지 않게 되게 순한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분이 시즌 2가 되면 캐릭터가 싹 바뀌거든요. 아 진짜? 이게 시즌 2가 약간 패러럴 월드처럼 같은 배우들이 같은 이름을 달고 나오는데 다른 사람으로 나와요. 상상이 안 돼. 근데 너무 이분이 순해. 갑자기 막 선글라스 막 쓰고 나와가지고 막 카리스마 있게 그런 헐. 느낌이어가지고 재밌습니다. 궁금하다. 네, 마지막으로는요. 3부의 부장님이죠. 이분도 이제 삼총사 중 한 분인데 이누즈카 아키라라는 3부의 부장님입니다. 근데 되게 분위기 메이커 같은 부장님이에요. 뭔가 유쾌해요. 되게 유머러스하고 리더십도 있어요. 이 삼총사 되게 웃긴 게 이 부장이 뭔가 말을 하면 옆에서 그건 맞아. 성희롱인데 그건 꼰대인데 이러면은 이제 일본에서는 세쿠하라, 파워하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누즈카 부장도 뭔가 진짜 나쁘게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이럴 땐 이런 위로가 필요하지 않아 이런 한마디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러고 딱 나가는데 아니야 그거 하지 마. 젊은 애들끼리 놔둬 이런 느낌으로. 맞아. 그게 너무 재밌어. 약간 멋쟁이 출신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옷도 조금 더 화려하게 입는 편이고 다른 인물에 어릴 비해서. 때부터 포마드를 했다는. 자기가 이거는 나중에 에피소드 얘기하면서 또 음. 같이 얘기를 하고 지금까지 3부를 소개해드렸는데 이제 엘리트인 이벤트 1부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이분 진짜 잘생겼어요. 맞아. 오이시 료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1부에서 아주 에이스 사원으로 뽑히고 있는데 키도 크고 너무 잘생겼습니다. 이게 외모 같은 게 남자가 좋아하는 남자의 어떤 잘생김이 있고 여자도 마찬가지로 여자가 그 남녀가 서로 좋아하는 게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뭐 남자도 와 여자도 와 맞아. 이런 타입의 외모는 호불호가 없는 초 이케맨이긴 하다. 진짜 최근에 본 중년 남성 중에 제일 잘생긴 근데 것 같아요. 중년인지도 사실 모르겠어. 그런가? 약간 30대인 것 같아요. 이제 1부에 또 다른 엘리트 사원이 있죠. 아사히 유키라는 사원이 있습니다. 근데 리코의 동기예요. 근데 완전 그 열정맨이라는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저랑 안 맞아요. 열정맨입니다. 열정이 과해서 남한테 참견질까지 하는. 진짜 싫어. 하지만
아사히가 있기 때문에 양산형 리코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맞아. 이 얘가 먼저 양산형이라는 단어를 꺼내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간이죠. 야지마 모형점. 장난감 가게, 프라모델 프라모델 가게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주인이 야지마 하지메라는 주인이 나옵니다. 엄근진하게 생겼어요. 엄근진하게 생겨서 되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프라모델 얘기만 나오면 술술술술 설명을 시작합니다. 약간 오래된 라멘집 장인 같은 느낌. 맞아요. 딱 이렇게 팔짱 끼고 두둥 이런 느낌. 얘를 막 주인 인물들이 이제 가게에 전시된 프라모델 하나를 유심히 보고 있으면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쫙 해주는 스피드 외건 같은 존재죠.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직원도 나오는데요. 이쿠타 치엠이라는 알바생이 나옵니다. 이 알바생도 꽤나 프라모델을 좋아하는 느낌이 드는 응원해주는. 막 저는 이 드라마가 이 캐릭터가 있어서 오히려 현실성이 올라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 이거는 이제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저는 이 캐릭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얘기를 해보기로 하겠고, 이 배우 이름이 이시카와 에리카라는 분인데 이분이 되게 특이하게 소속 그룹이 있어요. 이분도 아이돌인데 2005년생이었어. 뭐 링클 플래닛이라는 소속 그룹인데 이 소속 그룹이 되게 웃긴 게 반다이에서 만든 그룹이어서 아 진짜로? 네, 진짜 어디서 보니까 건담 컨셉의 걸그룹이래요. 대박. 그러니까 반다이에서 만든 건담 컨셉의 걸그룹이니까 반다이에서는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러네. 그래서 나온 것 같은데 너무 재밌잖아요, 이런 설정이. 반다이가 안 하는 게 없네요. 반다이가 잘 나가요. 진짜 반다이 게임도 팔고 뭐 또 하다 진짜. 보니까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멋진 기업이네요. 그래서 어쨌든 요 캐릭터 시즌 2가 되면 이분이 뭐 스케줄상 다른 분으로 바뀌는데, 그러니까 다른 역할 다른 사람이 아예 와요. 중간에 다시 마지막 화쯤에는 또 나오긴 하는데 그게서 많이 아쉬웠죠. 이제 1화부터 줄거리와 함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화는 이벤트 회사 펀펀 크리에이트의 모습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1부와 2부 직원들이 분주히 막 돌아다니는 와중에 3부는 한가하게 앉아가지고 이제 봉투에 풀 붙이고 직원들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만천 모캔디라고 하는 제품의 이벤트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 직원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 만천 모캔디는 한 30년 단골 고객인 거예요. 그래서 이 3부는 이 30년 단골 고객인 만천 모캔디와의 어떤 협업으로 먹고 사는, 그리고 이제 한가하니까 2부나 3부에서 처리하지 못한 일이 이제 넘겨오면 그걸 처리하는 그런 부서이고요. 그러는 와중에 우리의 주인공 코모카이 리코는 종이봉투 접는 것과 동시에 한 손으로는 풀 붙이고 한 손으로는 핸드폰으로 이제 뭔가 먹을 거 먹고 맞아. 점심 메뉴 고르고. 그런 거 고르고 있는 월급 루팡의 신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장면이 전환돼서 사내 프로젝트 발표가 있는데 이벤트 일부의 에이스인 오이시 막 잘생긴.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일부 직원들이 그렇지 막 하면서 막 멋있습니다 뭐 이러고 있고, 2부도 막 열심히 해요. 3부는 냥냥파크였나? 맞아. 낭냥파크. 뭐 그런 약간 안일한 발표를 해서 뭔가 분위기가 약간 싸한 느낌이 있죠. 가분싸. 그리고 이 3부의 발표가 끝나고 나서 지나가는 리코를 붙잡은 아사히, 열정맨 아사히가 리코한테 너네 이거 기획 너무 안일하게 하는 거 아니냐, 너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이렇게 살면 지금 젊은데 뭐 하는 거냐, 너 어느새 양산형이 된 것 같아 라고 리코에게 일갈을 하죠. 사실 이 옆에 지나가는 쿄코한테도 그래요. 나카노 쿄코한테 아 근데 이거 조금 심한 거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지가 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는 우리 양산형들의 입장에서는 뭔데? 재수없어. 너 뭐 돼? 너무 돼. 맞아. 너 뭐 돼? 이거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리코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던 거야. 양산형. 내가 양산형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코는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옆에 있는 쿄코가 너 양산형 맞네. 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식으로. 너 뭐 옷은 어디서 사? 뭐 제일 기쁠 땐 언제야? 그런 질문들, 막 일상에 대한 질문들 하니까 맞네 양산형 이렇게 양산형이 확정이 됩니다. 평범하게 너무 이제 뭐 지하철에서 대충 옷 사고, 근데 솔직히 거짓말인 것 같아요. 옷을 진짜 잘 입어. 너무 잘 입어. 뭐 이렇게 막 대충 적당히 이렇게 사는 모습이 너 양산형 맞다 하죠. 근데 양산형 맞다 하고 그냥 살면 되는데 또 뭔가 그게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퇴근 시간이 되고 누구보다 이제 직원들이 칼퇴를 하죠. 칼퇴를 하고
이제 집에 길을 걸어가는데 이제 계속 머릿속에 아사히의 말이 맴돕니다. 양산형이야, 양산형이야. 양산형이란 뭘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길을 걷던 리코 앞에 거리에 불이 하나 탕 켜져 있죠. 음, 그래서 저게 뭐지? 하고 가까이 갔더니 헉, 프라모델 가게였던 거예요. 야지마 모형점. 네. 그 분위기에 홀려가지고 들어가죠. 프라모델을 구경을 하는데 제품들 상자가 아니라 주인분이 만들어 놓은 디오라마들이 쫙 있는데 그 중에서 건담, 퍼스트 건담이라고 최초의 건담을 퍼스트 건담이라고 하는데 퍼스트 건담이 목이랑 한쪽 팔, 왼팔을 잃은 상태에서 오른팔로 총을 들고 하늘을 향해 쏘고 있는 장면 그를 연출한 디오라마를 보면서 우와 멋있다 라고 하니까 뒤에서 어떤 굵직한 목소리가 들리죠. 라스트 슈팅그 이러면서 아까 말한 그 야지마라고 하는 가게 주인이 나타나서 엄근진하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종업원인 치에미와 이제 야지마가 막 권유를 합니다. 하나 만들어 보시죠. 막 이러면서 처음엔 무료로 드릴게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리코는 그 가게를 구경하다가 양산형 차쿠라는 말을 보고 이 양산형이라는 단어에 꽂혀서 멈춰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야지마가 설명을 해주죠. 이 제품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양산형 모빌 슈트로서 뭐 이 작품 건담이라고 하는 작품이 사랑을 받는데 일조를 하게 되고 특히나 이 제품은 옛날 구판 최초의 이 양산형 자쿠의 모델이다 프라모델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죠. 그래서 리코는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해요. 야지마의 훈수와 치에미의 응원에 힘입어서 서툴지만 완성까지 해내요. 뭐 붓도색까지 잘하던데? 나 왜 그쵸? 이렇게 잘하지? 네, 연출이 또 좋아요. 그 맞아. 착착착착 하면서 박자를 맞추잖아요.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반다이가 진짜 머리가 좋은 게 이걸 보면은 사고 싶을 수밖에 없어. ASMR 완전 그냥 ASMR 그냥 "헉, 나도 만들어 보고 싶다 그쵸, 이 그쵸. 생각이 절로 드는. 맞아요. 이제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 반다이는 절대로 프라모델 하고서 한번 해봐 이러면서 얼굴에 막 그게 들이밀거나 아니야. 그러지 않아. 그냥 묵묵히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여줄 뿐이에요. 맞아. 그냥 지나가는 장면도 아니고 되게 자세히 꽤나 분량 있게 보여줘요. 뭐 한 5분 정도 할까요? 이거를 되게 리드미컬하게 보여주기도 하고 어쩔 때는 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하나 만들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죠. 쾌감이 아주 좋습니다. 도색, 붓도색까지 하면서 뭐 어깨만 빨갛게 맞아 야지마의 그게 있거든요. 프라모델은 자유다.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그래서 꼭 이제 뭐 모델 제품 킷 아니면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색깔도 네 맘대로 칠해도 되고 뭐 웨더링이라고 하는 약간 낡은 것 같은 느낌을 표현하는 거 이런 다양한 기법들을 너가 알아서 활용하면 된다. 모르는 게 있으면 나한테 다 물어봐 이런 느낌으로 옆에 서포트를 해주죠. 그리고 마침내 자쿠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기브 박스로 하잖아요. 꼭 이게, 합니다. 프라모델의 박스. 박스를 열 때는 게장 카이조 이렇게 하나 맞아. 카이조 하고 끝날 때는 완성하면서 기브 박스 제가 완성을 파파고에 돌려봤는데 기브 박스가 아니던데 그래서 기브 그러면? 박스가 뭔지 아직 모르겠어요 정확히 그러니까 나도 한국어로. 그게 무슨 뜻인가 해가지고 완성이라고 자막은 뜨긴 하는데 일본어 잘하시는 분이 있다면 기무바스가 뭔지 기무 바스인지 기브 바스인지 조금 헷갈려. 영어인가 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자쿠를 만들고 나서 다시 회사에 출근한 리코는 이제 지나간 아사히를 만나면서 출근길에 뭐 아타시와 양산형 리코 데스 자랑스럽게. 아니다 리코 데스가 아니라 코모카이 데스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출근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래 나 뭐 양산형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그런 하루하루 괜찮을지도. 괜찮을지도 여느 때보다 조금 활기찬 하루를 보내는 그녀의 책상 위에는 어제 만든 양산형 자쿠가 놓여있게 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되죠. 1화가 1화가 되게 중요한 장면들이 많았다고 생각해요. 그 라스트 슈팅이라고 하는 거는 복선이 되죠. 저는 사실은 이게 10화 정도 되지만 그래도 저한테 제일 와닿았던 건 1화였던 것 같아요. 뭔가 나랑 비슷해서 그런가? 그러니까 이 나랑 비슷한 리코 인물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게 1화였던 것 같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최근에 제가 회사에서 회의를 하는데 상반기 회의를 하는데 각자의 고민에 대해서 물어보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다른 사람들은 하나씩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이게 힘들다, 저게 힘들다. 원래 그런 걸 말하는 자리니까.
근데 저는 떠오르는 게 없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일하는 게 당연히 힘들지만 그냥 나는 그러고 끝나고 빨리 잊어버리는 스타일이고 그냥 원래 일이 그런가 보다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때 제가 생각했죠. 내가 너무 속편하게 사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저도 리코처럼 그냥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퇴근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나도 이걸 보면서 내가 양산형이었구나, 하지만 오히려 괜찮을지도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에피소드였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사실 마지막 보면은 조금 무기력해 보였던 리코가 프라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날은 조금 더 활기차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 있어서 그냥 하루하루 더 충실하게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양산형이란 건 훌륭한 거지 않을까, 이런 메시지이기도 하고. 사실 없으면 안 되거든요, 양산형도.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드라마를 보기 전에도 프라모델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는데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건담을 본 적이 없고 본 적도 없으니까 애정도 없는데 만들면은 집에 둬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집에 피규어가 진짜 많아서 자리가 없어. 아트토이 피규어들을 사는 게 취미, 한때 한 2년 동안 엄청 샀어가지고 뭐 딱히 둘 데도 없는데 그걸 위해 제 공간을 할애하고 싶지도 않고 해서 계속 망설이고 있었는 와중에 제가 만들고 싶었던 모델은 그 양산형 즈고크라는 모델이 있어요. 즈고쿠. 자쿠보다 조금 업그레이드 된 모델이야. 근데 그 양산형이거든요. 자쿠도 그렇고 즈고크도 그렇고 양산기가 아니라 이제 지휘자용 모델은 그 샤 전용기라고 있어요. 샤라고 하는 건담의 두 번째 주인공. 두 번째 건담의 주인공이 아니라 건담이라고 하면 아무로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고 아무로의 상대 역으로서 샤가 존재해요. 이쪽 약간 더블 주인공 체제야. 근데 샤가 전용기로 타는 자쿠나 즈고크는 빨간색이에요. 근데 저는 그 양산형 즈고크는 약간 푸르스름하거든요. 하늘색, 파란색. 그냥 하늘색을 좋아해서 그걸 사고 싶었는데, 양산형이라고 하는 게 군대를 이끌면서 지휘관 색깔 빨간색으로 칠하지만 나머지는 다 그거 자쿠 가지고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자쿠가 대단한 점이 건담 내에서 제가 퍼스트 건담 첫 번째 극장판만 봤어요. 저렴한 가격에 성능이 괜찮아. 그래서 더 열세에 속했던 지온 공국이 이제 지구 연합군에 맞서서 싸울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그 탱크가 폴란드에 팔리는 이유가 독일 탱크보다 싼데 성능 떨어지죠. 근데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잘 팔리는 거고, 전쟁을 이제 진행함에 있어서 양산기의 가성비는 되게 중요한데 뭐 그런 의미를 이제 양산형처럼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에게 부여해 줌으로써 양산형이라고 하는 다소 부정적인 어감을 긍정적으로 치환시키면서 전환시키면서 모두의 일상에게 또 좋은 의미를 만들어주는 그런 화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아이디어가 좋았던 것 같아. 분명히 반다이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뭔가를 만들 때 건담 프라모델을 소개해야지 뭘 소개할까? 엄청 많은데 종류가. 근데 양산형 자쿠를 선택한 다음에 그거를 양산형 인생이랑 접목을 시켜서 1화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게 에피소드만의 그 완결성이 되게 뛰어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면 모두가 즐거운, 만드는 사람도 즐겁고 배우들도 즐겁고 보는 사람도 즐겁고 반다이도 즐겁고 모두가 즐거운 윈윈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광고형 컨텐츠의 교과서라고 생각합니다. 최상위 교과서라기보다 1화니까 또 얘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은 부분이, 제가 아까 치에미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치에미가 왜 중요하냐면 프라모델 제작이라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취미잖아요. 도색도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 본드 칠도 해야 되고 사실 장비도 비싸거든요. 다른 취미들에 비하면 또 모르겠어요. 취미의 세계는 또 장비의 세계니까. 근데 뭐 니퍼도 뭐 몇만 원짜리 니퍼가 있어야 또 본격적으로 한다 그러고, 건담 마커 뭐 이런 붓, 도료 요소들이 많더라고 뭐 보니까. 가는 거 이런 생각보다 처음 입문하기엔 뭐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딱 프라모델만 사면 2층으로 올라가면 야지마 씨가 다 준비해줘요. 모든 장비가 다 있고 사용법도 다 알려주고 조금 어려워하면 해주기도 하고. 나도 이런 데 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요. 이런 데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첫 번째로 했고, 그 다음에 옆에서 치에미가 응원을 기가 막히게 잘해준다. 잘하고 있어요. 누가 이렇게 옆에서 응원을 해주면 진짜 무슨 뭘 해도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진짜로. 옆에서 응원해주는 뭐 한두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시리에 빠진 사람도 일어날 수 있다고
뭐 그런 얘기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치에미가 옆에서 응원을 기가 막히게 해주기 때문에 막 힘들고 못하겠어요 이런 순간들도 다른 이제 막 프라모델 만들면서 에피소드 진행되면서 많은데 끝까지 해내게 되는 거는 치에미라는 이 역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이 드라마가 현실적인 이유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프라모델 진짜 어렵고 그리고 이제 야지마 모형점을 찾은 인물들도 뭔가 곤경에 처한 상태들이 많은데 여기서 뭔가 회복을 해서 나가잖아요. 일상에서 또 동력을 얻어서 나가고 이게 단순히 프라모델을 하나 완성했다라는 것 그것이 주는 성취감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야지마랑 치에미가 주는 응원. 그리고 사실 나 혼자 프라모델 만드는 거랑 옆에서 와 잘했어 잘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돼 이게 너만의 그거야 너의 특성이 잘 드러나네 역시 너다워 기분 좋아. 이 말이 포함되어 있는 성취감은 레벨이 다르거든요. 심지어 이거 프라모델은 굉장히 큰 집중력을 요하고 되게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들어야 돼서 하다가 진짜 집어 던지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맞아요. 말이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보면서 와 근데 너무 내가 만약에 리코였으면 너무 힘들어서 막 중간에 들어 누웠을 것 같은데 싶은데 막 옆에서 막 잘한다 역시 섬세해 막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뭔가 더 힘이 나서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이 드라마의 본질은 야지마와 치에미의 응원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뭔가 이걸 보면서 뭔가 되게 흐뭇해지고 막 귀여워. 훈훈해지고 뭔가 지쳤을 때 에너지를 얻고 하는 부분들이 물론 이 조용조용하게 집중해서 프라모델을 만드는 그 과정을 보는 재미, ASMR 같은 힐링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응원들을 보면서 그래 누가 옆에서 힘들 때 저렇게 응원해주면 살아나겠다. 누가 나한테 응원해주지 않았지만 스스로 저런 응원을 나한테 해주면은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위로 같은 것들 아니면 응원 같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이 드라마를 통해서. 자존감을 아주 시게 높여줍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2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2화에서 저희가 아까 매력적인 캐릭터라고 말한 타가기 신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벤트 1부에서 3부로 인사이동을 온 신지가 아사히의 귀띔에 의하면 문제가 있는 인물이라는데 엘리트 1부이지만 이 와중에도 문제아인 신지가 있어서 3부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1부에 있었어서 그런지 신지는 아주 되게 똑똑한 척을 하는 인물입니다. 첫인상이 굉장히 재수탱이에요. 맞아. 계속 되게 전문적인 얘기를 막 하면서 그리고 막 1부에 제가 보기에 3부의 문제점은 이런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 이상한 포즈를 잡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엉덩이를 한쪽으로 쭉 빼고 거기에 이제 한쪽 허리에다가 손을 얹고 막 이상한 포즈를 짓는데 굉장히 킹받죠. 맞아요. 그리고 표정도 되게 천진난만 순진무구. 되게 악의 없어. 그리고 입을 약간 이렇게 모으고 오 하면서 모으고 그래서 굉장히 킹받게 등장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리코가 원래 처음에는 신입이 온다 해서 되게 신나했는데 근데 리코는 사실 계속 그래요. 좌절하지 않아. 앞에서 얘가 뭔 난리를 치고 있어도 신입이 오면 이제 이런 건 내가 안 해도 되겠지?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있어요. 이제 다른 인물들은 이 신지가 일으키는 파도에 약간 혼란에 이뤘을 때도 차분하게 리코는 그런 생각만 하고 있어. 1팀에서 온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나의 첫 후배다. 근데 이제 신지가 들어오고 나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는데요. 스포츠카 홍보 이벤트 기획을 맡게 돼요. 신지는 되게 똑똑한 척하고 되게 그냥 말만 많은 스타일, 되게 있어 보이는 척하는데 도움이 안 돼. 진짜 그냥 입만 살았어.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딱 얘기를 해. 데이터도 보여주면서 최근에 이런 일이 있군요. 이렇게 처음에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 회의까지 이런 걸 각자 뭐뭐를 준비해 봅시다. 근데 까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준비하셔야죠. 지는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렇게 돼요. 그래서 쿄코와 리코가 열받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둘이서나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지한테 너 나가봐, 쿄코가 나가봐 하고 이제 리코와 둘이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퇴근 시간이 지났을 때 쿄코가 이런 명언을 하죠. 지금부턴 인생에서 가장 헛된 시간이야. 진짜 와닿았어 이 말. 근데
저도 좀 그런 편이거든요. 맞아. PPT 자료를 만들고 있는 리코를 보자 지나가던 오이시가 내가 한번 봐줄게 싹싹 보더니 뭐 나쁘진 않긴 한데 스포츠카에 애정이 없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말을 하고. 아니 그렇게 말하면 너무 중성마녀 같지 않나요? 스포츠카에 애정이 생겼나?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리코한테 와닿았던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근데 왜냐면 스포츠카는 젊은이들에게 너무 비싸고 사실 범접할 수 없는 존재인데 스포츠카에 그러니까 이제 기획이 와닿지 않는 기획이 나왔다라는 생각을 한 남의 일 리코가 같은 거죠. 스포츠카는. 좋아. 스포츠카에 대한 애정을 가져봐야겠다라고 하면 어디를 갈까요? 아까 그 모형점으로 가야죠. 네. 모형점으로 리코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근데 역시나 여기서 또 격하게 반응을 해줘. 또 왔군요. 말하면서 재방문이라니 이건 기적이야 이러면서 리코를 격하게 반겨주죠. 아니 이렇게 반겨주는데 안 갈 수가 없어. 제발 생겨줘. 제발. 주변에 모형점 같은 거 생기면 제가 이제 최근에 취미가 그 아트토이 사모기 취미를 끝냈거든요. 아 너무 많이 사가지고 충격. 그래서 그런 취미 자리 비어 있으니 언제든 제 동선 안에 가게가 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는 리코가 목적을 가지고 찾아왔죠. 스포츠카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닛산의 GTR이라는 스포츠카를 추천을 받아가지고 프라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이기마스 카이조. 그거 빠지면 안 되죠. 그래서 딱 열었는데 이번에는 전에 그 양산형 로봇과 달리 굉장히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 자쿠는 초기형이기 때문에 그 부품과 부품을 연결할 때 아귀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조립하는 게 아니라 본드를 발라서 조립하는 형식이었는데 이제 좀 더 최신으로 오니까 더 다양해진 거죠. 더 조립하기 쉽고 딸깍딸깍 맞추는. 디테일이 더 좋게 만들어진 거죠.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리코가 당황을 하는데 그래도 역시 우리의 사장님 야지마 사장님이 옆에서 도와줍니다. 그리고 굉장히 인상 깊은 말을 하나 해요. 왜 이렇게 파츠가 많죠? 그랬더니 스포츠카에는 꿈이 많기 때문이지라는 명언을 날립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역시. 그러니까 뭔가 일본 컨텐츠라 그런지 이런 뭔가 한국 입장에서 살짝 오글거릴 수도 있는 말들이 막 등장하는데 명언 제조기죠. 그게 또 말맛이 좋아요. 막 이기마스 뭐 카이조 뭐 리코데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일상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이게 또 일본 드라마를 보는 묘미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뭔가 기분이 좋아지긴 해요. 보면. 그래서 이번에는 전에 그 양산형 자쿠와 다르게 에어브러쉬로 도색까지 하면서 이것도 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 에어브러쉬는 진짜 부럽더라. 이거 하려면은 사실 환기하는 시설 되게 갖춰야 되고 되게 복잡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프라모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못하는 진입 장벽 중에 가장 큰 게 저는 이 에어브러쉬 도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가기만 하면은 좋은 장비 다 있고 컬러별로 다 있고 하니까 그냥 무방비 상태로 마스크도 안 하고 그냥 막 뿌리던데. 아니야 나중에 가면은 해요. 그래? 그렇구나. 아무튼 그렇게 해서 도색을 하는데 도색이 사실 여기 사장님이 항상 말하는 게 있죠. 프라모델은 자유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래서 색깔도 그냥 원하는 색깔로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리코가 만들다 보니 스포츠카에 되게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멋진 엔진이 있네 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원래는 이제 뭐 은색이나 그런 빛으로 칠하는데 맞아. 얘를 빨간색으로 칠해버리죠. 맞아. 이게 처음에는 보이지도 않는데 도색해야 될까요? 하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야지마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빨간색으로 칠하죠. 왜냐면 엔진은 심장 같은 거니까 맞아. 빨간색으로 칠해야 된다고 해서 빨간색으로 엔진을 칠하고 그 위에 다시 외장으로 덮죠. 그렇게 해서 GTR이라는 스포츠카가 기무빠 완성이 됩니다. 스포츠카에 결국에는 애정이 생긴 거죠. 리코도 이걸 만들면서. 네, 외장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뭐 안에 있는 부품들 아니면 특히 엔진 같은 것들이 되게 정교하고 멋있게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스포츠카라는 어떤
차에 대해 달리 보기 시작한 리코가 만든 기획은 이제 스포츠카 내부에 있는 부품들을 보여줘 보자. 그러면은 청년들이 그냥 우리가 피상적으로 느꼈던 스포츠카와는 다른 매력을 얻게 될 거다라는 식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되게 성공적으로 호평을 받게 되죠. 네, 그렇게 리코의 책상에는 GTR이라는 스포츠카가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네. 이번에는 그 이벤트 회사에서 일하는 광고 회사, 이벤트 회사에서 일하는 이제 리코라는 캐릭터의 필요에 따라서 프라모델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물론 순서는 반대였겠지. 제작할 때는 이번에는 자동차 프라모델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에피소드를 넣어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걸 되게 자연스럽게 리코라고 하는 캐릭터의 직업과 연관시켜가지고 만들어낸 하나의 에피소드의 완성도가 또 돋보이는 화였다. 그래서 두 번의 이제 에피소드에 걸쳐서 리코의 일상과 그다음 프라모델 둘 사이를 되게 이렇게 잘 연결시켰잖아요. 네. 이 두 화가 저는 어떻게 보면 튜토리얼 같은 거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두 개의 정직한 에피소드를 가지고 다음부터는 다른 인물들이 끼어들면서 변주를 가하게